보시는 것은 양식에서 열로 다 만든 테이블입니다. 기존에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빅데이터로 관리하시면 양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 모델링 쪽으로 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복이 돼요. 여기 생산 일자가 여기 하나 1월 2일 날 또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 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적도 마찬가지로 다 중복이 되는 사항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기록용 데이터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방금 제가 붙인 단어입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단어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분석용 데이터 모델링도 있기 때문에 기록용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 일단 첫 번째 정비화가 뭐냐? 첫 번째 데이터 정리가 이건 기존 강의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양식을 가지고 와서 머리글을 다 잡아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정비화가 뭐냐면 이 반복되는 것을 테이블들을 잘라내라. 두 번째 주어가 두 개인 테이블에서 하나에 종속되는 것들은 다 잡아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분리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분리가 뭐가 있느냐면 그 테이블에서 스스로 존재할 만한 테이블들을 다 잡아내라. 이게 이제 1, 2, 3 정규화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은요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바텀업 방식입니다. 테이블을 보고 양식을 보고 반대로 가져가는 거고 또 탑다운 방식이 있어요. 탑다운 방식은 미리 이제 키 엔터티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데이터를 쪼개 가지고 어떻게 쪼갰는지 보세요. 첫 번째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을 미리 잡아내요. 여긴 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메인이고요. 여기가 키가 이 머리글을 대표할 수 있는 머리글은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월일 주차는 날짜에서 다 뺐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자 성병 입사일자 적었는데 얘는 작업자로만 적게 되면은 중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무결성 중에 실체 무결성에 이게 도메인 무결성에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실체 무결성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래서 아이디를 놨어요. 아이디. 근데 이게 코딩 상태에서는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코딩 상태에서는 보이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를 주는 경우가 좋은 게 뭐냐면 얘를 작업자 이름이 바뀌게 되면 얘는 뭐 10년치 데이터베이스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좋은 그게 있죠.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로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그래서 계획도 계획하고 시간을 보세요. 계획 시간하고 계획 생산이 있는데 이 계획 시간은 1월 2일 날 오전과 오후로 나눴어요. 근데 기계가 10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 계획이 10번 나오겠죠. 이렇게 뭐 10대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계획이 이렇게 여기는 뭐 7번 나왔네요. 여기 2번도 또 쭉 이렇게 나오겠죠. 10개가 뭐 9개나 10개가 그래서 반복되니까 여기를 잘라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쪽하고 얘하고 연결하면 이쪽이 다 붙겠죠. 그 다음에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도 이렇게 계획 시간하고 얘는 실적이죠. 실적에 들어간 그 다음에 여기 실적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실적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얘는 프라이머리 키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대비할 수 있는 게 여기 넘버라는 실적을 넘버라는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돼요. 이 키가 왜 중요하냐? 실적에서는 얘를 가지고 여기 생산 부적합품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 생산 실적에 보면 1번이면 얘죠.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실적까지 해가지고 얘가 실적 210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분량이 소재 분량, 가공 분량 두 개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연결하면 되겠죠. 근데 이 테이블을 만약에 소재 분량, 양품 분량 옆으로 쭉 빼면 관리하긴 편한데 입력하기가 뭐 같아요? 또
또 테이블 머리글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만약에 소재 분량에서 외제 분량 뭐 나왔다 그러면 또 집어넣어야 또 문제가 생깁니다. 틀이 바뀌게 스키마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열로 놓는 게 좋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비가동 내역도 1번에서 준비 작업이 200분이 났죠. 여기 보면 16번에서 자재 부족으로 해서 110분이 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지금 원 테이블을 갖다가 이 테이블을 다 쪼개버렸습니다. 네, 쪼개서 제가 머리글만 여기다가 ERD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 머리글을 보면 이제 연결하는 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계획 넘버가 이쪽 계획 넘버로 왔죠.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죠. 시간에 대한 거. 여기가 이제 실적에 대한 거 반복이 되니까 잘라놓은 겁니다. 이거 생각이 안 드시면 테이블을 또 보세요. 자꾸 연습하세요. 연습해야지만 늡니다. 그리고 엑셀도 MS사가 데이터 모델링 하게끔 이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버에서 계획 넘버로 갔는데 이쪽이 넘버가 주어입니다. 얘는 주어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주어가 아닌 일반 머리글 속성으로 왔을 때는 얘를 비식별 관계라 그래서 실선으로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선으로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긋습니다. 점선으로. 자, 점선으로 얘를 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식별 관계라는 거예요. 이 주어가 받지 않고 하나 일반 속성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속성이라는 게 머리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성으로 받았고, 그리고 얘가 항상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놓은 거예요. 여기다 1을 놨죠.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0이 없으면 부모가 없는 자식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0은 없고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개가 아니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2000 뭐 이렇게 넘버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하나만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날 생산 못했을 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까마귀 발처럼 여러 개를 쓴 겁니다. 하나도 나오지만 여러 개도 나온다 라고 해서, 만약에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다 0 처리하면 되겠죠. 0. 계획은 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경우에 해당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나는 나올 거, 0은 없을 거고 하나는 나올 거예요. 하루는 나오지만 그 다음에 또 여러 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마귀 발처럼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 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작업자도 볼까요? 작업자하고 여기 계획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작업자를 제가 여기다 놨습니다. 자, 작업자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걸 돌리겠습니다. 이쪽 테이블에서는 무조건 작업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최용석이가 이쪽에다 기록을 해놓게 우리 모테이블에 놨는데 이쪽에는 작업자가 최용석이가 없어요. 여기 작업자 아이디가 있죠. 최용석이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부모 없는 자식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참조 무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결성 보면 세 개의 무결성이 있다 그랬죠. 도메인, 실체, 참조. 그래서 이 참조 무결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데이터에. 그래서 무조건 이쪽에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비식별 관계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작업자 아이디가 이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머리글로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 작업자가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일 날도 생산할 수 있고 2일 날도 3일 날도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 여러 관계성이다. 1대 다의 관계입니다. 1대 다. 근데 여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자 중에 부장 같은 경우는 생산을 안 한 경우가 있죠. 그럼 0이라고 여기다가 또 하나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이 테이블에서는 그래서 1대 다의 관계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다 관계를 맺히신 게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에요. 그래서 E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개념 ERD, 이게 개념에서 조금 더 나오면 이게 논리 ERD예요. 논리. 논리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테이블에다 ERP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입력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입력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이 빠르신 분들은 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제 분석은 이 스키마를 가지고 스타 스키마를 만들어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록용 ERD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복이 안 되게끔 균질한 집합으로만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